A, B, C가 다음과 같이 0보다 크고요. 얘네들을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곱의 최소값은 우리가 구할 줄 아는 방법이 없고요. 합의 최소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전개해야 되는데 3개짜리 그냥 바로 전개해도 되죠? 곱하면 1, 곱하면 BC분의 A제곱, 곱하면 AB분의 C제곱, 곱하면 B제곱분의 AC. 네, 곱했고요. 이렇게 이제 또 곱하면 AC분의 B제곱, 이렇게 곱하면 C제곱분의 AB. 얘 좀 엇갈려 있다는 게 보이나요? BC분의 A제곱, AB분의 C제곱, 근데 C제곱분의 AB가 있죠. 이거 다 전개하면 A제곱분의 BC, BC분의 A제곱, 이런 식으로 딱 BC분의 A제곱이 있네. A제곱분의 BC, 그리고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일,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요. 그래서 2 더하기 BC분의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BC라고 얘랑 얘 짝을 맞춰주고요. AB분의 C제곱이랑 C제곱분의 AB를 또 짝을 맞춰주고요. 마지막으로 B제곱분의 AC 더하기 AC분의 B제곱도 짝을 맞춰주면 이들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안 쓴 거예요. 그냥 더하기 그대로 온 거고요. 이 둘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이 루트 BC분의 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BC가 돼서 쓸 수 있고요. 이 둘에 대해서도 이 루트 AB분의 C제곱 곱하기 C제곱분의 AB가 되고요. 약분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이 루트 B제곱분의 AC 곱하기 AC분의 B제곱이 됩니다. 약분되면 2 해서 8 이런 식으로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얘가 가능한지 보려면 등호 성립 조건이 이제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형태여야 되는데 등호 성립 조건은 즉 얘가 8이 되는 이 등호일 수 있는 순간은 더하는 애들끼리 같을 때예요. 얘랑 얘랑 같고 또 요것도 같고 또 요것도 같은 순간인데 그게 딱 A랑 B랑 C가 같으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죠. 잘 나오는 주제라 산술기하 평균은 뭐든지 좀 잘 나오는 주제라서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이 흐름 자체를. 871번.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반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대요. 여기를 x, y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0이라는 걸 아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이때 내가 원하는 실제 이 최대는 넓이의 최대예요. 넓이는 2xy잖아요. 그쵸? 그럼 2xy를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얘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준 거죠.
루트 x제곱 y제곱이라서 2xy가 됐는데 실제로 뭐예요? 얘가 넓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넓이 2xy. 왜냐면 2x 곱하기 y라서 2xy는 100 이하죠. 그럼 2xy가 100 이하니까 이 넓이의 최대는 얼마? 100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면 얘랑 얘랑 같을 때죠? 얼마씩이냐? 둘이 같으려면 x제곱도 50, y제곱도 50이니까 x도 y도 루트 50일 때잖아요. 루트 50, 루트 50이면 이거 만족하고 이것도 곱했을 때 딱 100 되고 되죠? 그래서 가능하네.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해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72번.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순서를 좀 잘못 썼네. 넓이가 2700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넓이를 먼저 알려줬으니까 넓이를 써먹을 수 있게 xy는 2700이라고 쓰는 거죠. 이때 펜스 설치 비용은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여기 옆에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절반만 설치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설치하는 펜스는 이거고 여기는 옆에 애가 설치해준대. 내가 실제로 설치하는 펜스 길이는 2x 더하기 2분의 3y라는 거예요. 여기가 2분의 1y xxy 2분의 1y 이렇게. 나는 지금 xy가 2700 되는 x랑 y가 엄청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x랑 y여야지 얘가 최소가 되냐는 거예요. 어떤 x랑 y여야지 이게 최소가 되냐. 그냥 산술기하 쓰면 됩니다. 이 루트 2x 곱하기 2분의 3y인데 약분하면 3xy고 그거 8100이잖아요. 8100은 90의 제곱이니까 180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그래서 길이의 최소는 180인데 그때 그게 가능하냐? 그건 2x랑 2분의 3y가 같으면 되죠. 당연하게도 이 둘을 더한 게 180이므로 각각은 90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건 AB의 길이잖아요. 그쵸? AB의 길이니까 y는 얼마예요? 90 곱하기 3분의 2 60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AB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최소가 될 때의 그때라는 말은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는 등호 성립 조건일 때의 y의 길이를 말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y가 60이고 x가 45일 때 곱한 게 2700이 되면서 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가 성립할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873번. A, B라고 했을 때 이 OP의 수직이고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이야기했대요. Q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 다른 방법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말고. 지금 여기의 길이를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건 직접 직선을 구해서 구했던 건데,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A랑 B가 된다라는 걸 착안해서 여기 길이가 A분의 B제곱이 되죠. 왜? 우리가 소공식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B제곱은 A 곱하기 뭐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가 A 더하기 A분의 B제곱 콤마 0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R이라는 애가 0,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할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했고, 얘는 우리가 뭐 굳이 통분을 해서 A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 하면 길이가 B분의 1이니까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의 최소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합의 느낌이 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약분을 해달라. 이렇게. A랑 A, B랑 B를 약분하면 2B분의 A, 2A분의 B가 됩니다.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고, 약분 가능한 형태의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2B분의 A 곱하기 2A분의 B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1. 다양하게 구할 수 있고, 어쨌든 약분 가능한 형태가 등장해야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곱의 최대를 구하려면은 합이 제시가 돼야지 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산술기하 평균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냥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뜬금없이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걔는 우리가 앞선 공통수학 1에서는 2차 함수 파트였어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공통수학 2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가 되는 블라블라 하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직선 만드는 도형의 특징적인 애가 아니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걸 배운 순간부터는 최소를 물어보는 주제는 두 가지로 확장됩니다.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예요. 그래서 2차식이 등장하면 보통 2차 함수고요. 이렇게 약분 가능한 형태가 등장한다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나오게 되고,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안 나오는 학기가 지금부터는 없어요. 알았죠? 안 나오는 학기는 지금부터 없습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 묻는 것만큼 나와요.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야 돼요. 잘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야 되고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래도 뭐 내년 2학기쯤 되면 어느 정도 이해나 하더라고요. 올해는 못 하더라도 올해 미리 해두면 좋겠죠. 81번 x 더하기 y는 9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얘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달라. 그럼 루트 xy는 2분의 9 이하지 않냐? 근데 기억에서는 4분의 9 이하라고 돼 있네. 말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2분의 9 이하다. 그러니까 루트 xy가 2분의 9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4분의 9라는 말은 틀린 거다. 니은.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x제곱, x 더하기 y의 제곱이랑 비교를 해야 되고,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리라는 거죠.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이걸 곱한 거에 대해서 이둘 곱한 거 얘랑 얘 곱한 걸 쓰는 거라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얘랑 곱해서 x가 되고 얘랑 곱해서 y가 될 수 있도록
1의 제곱과 1의 제곱을 곱해서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2고 얘는 x제곱 대 y제곱 내가 구하려는 거고 얘가 81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 대 y제곱이 2분의 81 이상이다 라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그럼 디귿은 뭐냐? 루트가 왜 나오냐?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루트가 나오는 배경으로 저 x 더하기 y를 이 루트 x 더하기 루트 y랑 관련 지어서 얘를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 루트 x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얘는 2 곱하기 9니까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이 18 이하라면 루트 x 더하기 루트 y라는 게 루트 18 이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x랑 y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 산술기하 평균을 둘 다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렇다. 965번.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이 짝대기의 관계를 F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 I, J라고 하는 행렬은 FI가 J일 때는 1, FI가 J가 아닐 때는 0. 그럼 일단 FI는 지금 여기 써있는 거 3개밖에 없잖아요. F1은 2, 3이네. F2는 2, F3은 2 이렇게 써있고 이 말에 따르면 IJ, IJ F1, 3, A1, 3은 1이 되고요. 이것도 A, 이 F2가 2잖아요. 그럼 A, 2, 2는 1이고요. 마찬가지로 A, 2, 3, 3, 2도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1이 되는 건 이렇게 지금 함수 관계가 있는 애들만 1 되고 나머지는 0이라 했으므로 A, 1, 3, 2, 3, 2 나머지는 0 이게 A다 라고 말한 거예요. 행렬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함수 시작할 때 보통 하라는 대로 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짝지어 라고 하면 짝지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자의가 섞여서 그럴까요? 잘 못 찍는 것 같아요. 973번. 예, 971번, 2번처럼 정의역이 어떤 단일 원소로 콤마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지금처럼 짝대기 긋는 걸로 푸는 건데 범위로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서 말하는 x가 1부터 2까지 y가 2부터 6까지라고 하는 그 영역을 원래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거기 1부터 2까지 2부터 6까지라고 하는 요 부분을 잘라온다 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잘 나온다. 여기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만 보면 된다.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으니 문제에서 말하는 영역만 빼다 가져와라. 뭐 굳이 얘기하면 굳이 이 비유도 잘 못 알아듣던데.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은 이거야. 지금 너희들이 화면이 이만큼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는데 카메라로 일부분만 찍고 있는 거야. 난 이 화면 안에서만 예쁘게 보이길 바라. 예쁘게 보인다는 건 함수가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이 카메라 안에서만 함수가 되면 돼요. 그럼 함수라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모든 x가, x는 가로예요. 여기 있는 모든 x들이 자기의 짝꿍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x도 어떤 짝꿍, 여기 있는 x도 짝꿍, 여기 있는 x도 짝꿍, 짝꿍이 다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건 모조리 다 그래야 한다. 이 화면 안에서만 예쁘면 돼요. 물론 이 바깥에 뭔가가 그림이 있고 상황이 있겠지. 그건 차치하고 이 화면 안에서만, 이 액자 안에서만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y는 a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을 보면서 그래프를 못 그리면 좀 슬프다. 우리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아이디어는 두 개예요. 이미 알려줬어요. 점 찍고 기울기 그리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직선, 점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미 언급을 계속했던 거고 내가 직선의 가장 기본형으로 삼으라고 했던 건 ax 더하기 b가 아니에요. 얘죠. m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는가 걔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m이라는 기울기를 찍어서. 이 문제에서는 ax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죠. 뭐예요?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다? 0,1을 지나는 거예요. 자, 그럼 0,1을 지나는 직선이 이 네모칸 안에서 예쁘게 보이도록 해야 돼요. 이따위로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따위로 그려지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고르는 애가 없잖아. 그럼 안 된다고. 그럼 적어도 여기에 얘가 선택할 거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x가 고르는 y가 없잖아. 얘는 얘를 골랐고 얘는 얘를 골랐는데 여기 있는 애가 고르는 애가 없다고. 그것도 안 돼. 무조건 여기를 기준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찾는 범위는 결과적으로 이거죠. 여기를 지날 때랑 여기를 지날 때 이 사이에 있어야지만 그림이 결과적으로 예쁘게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만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 액자 안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정의역이 모자라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의역은 이만큼인데 이미 그렇다고 말했는데 채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착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얘 밑에 있는 것도 요만큼 남잖아요. 공역은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수의 유일한 규칙은 x가 고르라는 겁니다. y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x가 고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말했듯이 나는 솔로에서 남자 팀이 여자 골라서 밥 먹으러 가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야. 선택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선택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에서 말하면 여기는 1,2고요. 여기는 2,6이라고. 얘는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은 y는 ax 더하기 1이 2,6을 지나는 상황이라 a는 2분의 5가 되고요. 두 번째는 y는 a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여기를 지나도록 그린 거죠. a 더하기 1이라서 a는 1입니다. 기울기는 1부터 2분의 5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채워져요.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x, y에 대한 범위가 있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범위로 제시됐을 때. 이게 짝대기로 있을 때 그냥 하나하나 쓰는 게 맞는데 80번 이어서 보죠. 그리고 질문이 내가 설명하던 중에도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1대1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것도 안 돼요. 가로선 그려서 교점이 여러 개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애들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대해서
1대1 함수인 것은 얘가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A는 3개가 돼요. 그럼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의 차이는 뭐냐면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다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Y도 전부 다 짝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디귿은 보면 음수에 해당하는 Y의 짝꿍, 즉 X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과 비음만 1대1 대응입니다. 문제에서 이 둘을 더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5가 돼요. 이 둘은 1대1 대응인데 디귿은 여기 밑에가 없어서 아니다 말해주면 됩니다. 대략적인 설명하면 얘가 절대값 x 같은 그림이고요. 얘는 x제곱 그림 같은 거고요. 그쵸? 이거는 지금 배울 일은 없는데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나중에 이것까지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이거를 하겠죠. 지금 내가 딱 이 시점에 2학년 애들한테 하는 말인데 내가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그래프 좀 그리라고 했잖아. 이제 와가지고 못 그리겠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제도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1학년 때 그래프 안 그리는 거 버틸 수 있었죠. 2학년 때도 도형의 방정식 어떻게 꾸역꾸역 안 쓰고 버틸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래프들이 더 나올 텐데 안 버티고 버티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일찌감치 그래프에 익숙해지세요. 그래프 안 그리는 학기는 단 한 학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확률과 통계에서도 그래프는 그려요. 확률과 통계도 심지어 그냥 한 소단원 자체가 그래프만 그리는 소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최대한 빨리 이해해줘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래프를 포기하는 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프 포기하는 건 보통 수학을 일부분 접는 거랑 비슷해서 알았죠? 익숙해지세요. 보통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잘 못하겠으면 계속 물어보면서라도 더 많은 예시를 들어달라고 해서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98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x의 범위죠. a 이상이고 공역이 b 이상이래요. 이렇게 이상이라고 되어 있은 범위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x가 a 이상이고 y가 b 이상이라서 사실상 a, b에서 오른쪽으로 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y라는 건데 얘가 다른 데서 모르겠는데 이 화면에서만큼은 1대1 대응이길 바라는데 근데 1대1 대응은 그럼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 2차 함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화면 안에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안 돼요. 이거는 예시까지 같이 적어주면 좋아요.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만큼의 정의역이 비어요. 정의역이 빕니다. 얘는 1대1은 맞는데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이건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예요. 대응이 아니에요. 얘는. 그리고 얘는 1대1 함수도 아닙니다. 1대1도 아니게 돼요. 왜냐면 지금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2개인 상황이라. 다른 데서 모르겠고 이 화면 안에서만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노란색처럼 그려져야 돼요.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격자점 같은 걸 격자점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직선 두 개가 만난 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처럼 여기를 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사가 일어나시고요.
이렇게 지나야만 합니다. 다른 그림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아, 여기 요 함수가 얘를 지나 A, B를 지난다라는 말에 의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아까 말했어요. 최대 최소를 묻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뭐?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야. 2차 함수가 뜬 거지, 얘는. 왜? B라는 게 얘라서 얘가 되니까. 그럼 2차 함수의 최대를 구하는 건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4분의 29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안에서만 예쁘게 보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화면 안에서. 그 앞에서 어떤 짓거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 화면 안에서만 저렇게 깔끔하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는 화면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뭐 다 지우면 화면 안에서 우리가 마치 저기에 있는 것처럼, 맞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딱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쵸? 1대1 대응이 된 거죠. 이렇게 그려져야 한다. 바깥에서는 어때도 어떻게 그려지든 상관없다. 92번. (1, 2, 3에서 a, b로 가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근데 저 공역과 치역이 같대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몰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전부 다 같은 걸 고르면 안 된다. 함수인 건 맞지만 이런 거는 공역이 두 개인데 지금 치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러지 마라. 즉 얘가 고를 수 있는 것도 두 개, A, B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즉 2의 세제곱이 되는데 거기에서 A로 몰빵하거나 B로 몰빵하는 두 가지의 경우는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가지다. 자, 그럼 여기서 좀만 심화해보죠. 조금만 심화해볼게요.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아서 어차피 그냥 뭐 하기도 애매하니까. 학교 시험에 그럼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서 공역과 치역의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역 3개, 치역 3개죠? 이런 식으로 그리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역 3개인데 치역 2개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이거 경우의 수를 어떻게 써요? 경우의 수요. 함수의 개수는 경우의 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쓸까?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마플에서 한번 설명을 더 할 텐데 미리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어려워할 거라서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방금 예시를 든 거에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같은 거 문제 푸는데 예시 안 하고 문제 풀잖아? 되게 좋지 않아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예시를 들면서 어떻게 나열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를 내가 세야 되는지를 이해해 줘야 돼요. 이게 4개가 있고 3개로 가잖아요. 그쵸? 그럼 필연적으로 두 놈은 같은 걸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걸 좋아해. 뭐냐면 넷 중에 두 놈은 같은 걸 고르겠지. X 넷 중에 둘은 반드시 셋 중에 하나 똑같은 걸 고를 거야. 나머지는 알아서 골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팩토리얼이죠. 그럼 6, 3, 2라서 30, 6, 3, 18, 2, 36개. 이렇게 풀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이걸 보통 해설지에서는 이런 풀이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만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풀이를 조금 더 선호하는데 뭐냐면 야, 너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냐? 너는 고를 수 있는 거 전체에서 반대를 뺍니다. 반대라는 건 뭐예요?
치역이 3개가 아닌 거. 그렇죠? 치역이 2개인 거. 얘처럼 치역이 2개인 거. 그럼 얘처럼 치역이 2개니까 어떻게? 이 셋 중에 하나는 안 고른다는 거죠. 그래서 2개만 고른다고 하고 얘네가 이걸 고르는 경우는 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치역이 3개가 아니니까. 그럼 저 2개 고르는 건 어떻게 해요? 2에 4제곱을 하면 되죠. 왜냐면 얘가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쵸? 근데 문제는 뭐야? 얘처럼 몰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또 2개를 뺍니다. 이게 치역이 2개인 상황을 우리가 제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치역이 2개인 걸 뺐으면 당연히 뭐도 빼야 돼요? 치역이 하나인 것도 빼야겠죠. 치역이 하나인 거 3가지를 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81에서 14 곱하기 3, 52, 55를 빼면 14 곱하기 3, 42, 45를 빼면 36, 동일하게 나오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를,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건 학교 시험에 곧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곧잘 나오는 주제인데 셋에선 좀 쉬운 걸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살짝 어렵게 한 거를 소개했는데 어차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우리가 좀 다양하게 풀 수 있어서 둘 다 알아주면 좋겠죠.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걸 보면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순서가 정해진 배열을 해달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건 이겁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골라달라. 2, 3,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지 말아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5개 중에 그냥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순서가 정해진 배열은 어차피 순서는 정해지니 나는 선택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3개만 하면 어떤 거 1, 2, 3, 4, 5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 걔에 대해서 알아서 배열, 제일 작은 건 여기로, 제일 큰 건 여기로 배열이 된다는 거죠. 그럼 F1과 F2는 각각이 아무 제약이 없어서 이 둘은 제약이 없죠? 제약이 없기 때문에 5개씩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5C3은 10이라서 250이 돼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근데 여기서 3개 골랐으니까 2개만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얘는 제약이 없어요. 서로 다르단 말이 없잖아. 그쵸? 서로 다르단 말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만약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는 이겁니다. 등호 없는 거랑 등호 있는 걸 나누어서 풀어주면 좋아요. 함수의 개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치역과 공역을 묻는 형태, 순서 정해진 형태입니다. 얘네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알았죠? 이 2개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 2개가 사실 난이도는 없죠. 어렵죠. 이거 994, 5, 6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상은 쟤네한테 붙어있긴 한데 사실 얘네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중이고요. x 더하기 fx가 홀수라 했기 때문에 뭐 따져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입니다. 얘네들이 홀수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F1은 짝수를 F2는 홀수를 F3은 짝수를 F4는 홀수를 골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근데 문제에서 말한 가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므로 제약을 해버리는 거죠. 서로 다른 거 골라야 돼. 자, 1이 고를 수 있는 짝수는 몇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죠. 2가 고를 수 있는 홀수는 몇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죠. 자, 이때 3은 짝수를 골라야 되는데 남은 짝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뭘 고르든 얘는 하나밖에 고를 수 없다는 거죠. 4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거는 뭐 그냥 짝대기만 그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